네, 안녕하세요. 더불어숲 TV 신영복 사람들을 만나다. 오늘 김재동 씨 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직업적으로 전문적인 방송인들이 아니라 일반 생활인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베테랑을 모시고 오늘 하게 되니까 되게 좀 뭐랄까 어색하고. 그런 멘트 하지 말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이제 떠나셨지만 선생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선생님을 기억하고 간직하고 또 선생님을 그리워하고 선생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한 선생님께서 저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 실천하는 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 중에서도 이렇게 독보적인 분들이 또 계신데 방송이나 행사에서만 먼발치에서만 뵙다가 이렇게 바로 옆자리에서 뵈니까 너무 영광스럽고 감개가 무량하고 떨림이 멈추지를 않네요. 예, 오늘 함께 해주신 김재동 씨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재동입니다. 네. 일단 김재동 씨께서는 너무 유명하시니까 아마 이제 누구나 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지금 저희를 처음 보셨죠? 예. 저희가 누군지를 모르시잖아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 자기 소개는 자기가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유성기 선생님. 저는 강릉이래요. 예. 강릉에서 왔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KTX가 뚫려가지고 그래도 뭐 이렇게 멀다는 느낌이 안 드는데 아무튼 여기까지 오는데 한 4시간 반 정도 걸려서 이제 무사히 왔고 지금 저는 그 학생들을 학교에서 그 소규모 스토리 기반이나 지역 기반의 창업 강의 같은 것들을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 뭐 조그마한 자영업도 제가 또 하고 있고 또 요거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농사를 또 짓고 있습니다. 부모님 대대로 농사를 짓던 어머님께서 또 몇 개월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어머님 하시던 이제 봄에 하시던 일들을 또 마무리하고 지금 이제 앞으로 더 농사 쪽에 좀 방점을 짓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유성기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더불어숲 서여회 회원 최우령입니다. 예, 글씨 쓰는 모임에서 글씨 쓰고 있는데요. 김재동 씨 글씨도 많이 봤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2000년 3월부터 2006년 8월까지 7년 동안 신영복 선생님한테 가르침을 받은 신영복 선생님 제자입니다. 이름은 조진호고요. 뭐 지금은 이제 제조업 노동자로서 이제 회사 생활하고 있는데 오늘 연차를 쓰려고 회사에다 얘기를 했더니 김재동 씨 이름 세자를 얘기하자마자 갔다 와라. 그래갖고 오게 됐습니다. 하여튼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그 신영복 선생님과 이제 만난 사람들이라는 저희가 주제로 이제 재동 씨를 오늘 모셨는데 어떻게 신영복 선생님과는 어떤 인연이시고 어떻게 만나셨고 그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여기 지금 오니까 생각했는데 여기서 선생님께서 그 한두 번 정도 저한테 그 이렇게 저는 붓글씨 이런 걸 전혀 못 쓰니까 근데 그때 그 아마 그 어디 회사에 분규가 있어가지고 거기 해고당하신 근로자 그 노동자분들 해고당하신 분들 중에 이제 선후배들이 있고 그래서 거기 가서 뭐 이렇게 하다가 거기에 글씨를 하나 좀 이렇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보고 글씨나 그림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뭐 전혀 그런 걸 못하니까 여기 학교 와서 그냥 이렇게 어떻게 초등학교 이후로 처음 잡았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제가 쓰니까 제가 잡은 붓 위에 쌤 손을 올리시고 이렇게 글씨와 그림을 같이 그려주셨어요. 그걸 이제 거기다가 드렸죠. 그래서 저 이철수 판화가님이랑 이철수 형님이랑 신영복 스님이랑 이렇게 같이 공동 협업한 작업들이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비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그거는 이제 따로따로 그린 거고 제가 진짜 협업이라고.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그 예전에 우리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그랬듯이 그게 그래서 그게 진짜 협업이라고 아마 최초자 마지막 작품이라고 그런 얘기한 기억도 나고 쌤 수업
들어가서 계속 졸았던 기억이 있고 술을 워낙 많이 먹었을 때여서 저는 졸았고 근데 그 덕분에 이게 고전 네네. 쌤 말씀하셨던 고전 같은 데 관심이 생겨서 쌤 책들 같은 거 읽고 뭐 또 쌤한테 직접 수업도 듣고 그다음에 제주도 같은데 이제 같이 가서 쌤께서 뭐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듣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기억에 이렇게 남아 있죠.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런 인연인데 그래서 학교에 와서 늘 이렇게 쌤 연구실이 바로 여기 있었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있었고 쌤이 늘 이렇게 저한테 담배 빌려주시던 기억이 서 있었더니 피우라고 그러셔가지고 주시고 또 학교에 졸업하고 특강 같은 거 이렇게 제가 여기 졸업했으니까 특강 같은 거 이렇게 한 번씩 오면 늘 데리고 나가서 밥 사주셨고 네. 그리고 뭐 이렇게 같이 주무실 때 늘 바닥에서 주무셨던 기억이 나요. 저한테 늘 침대에서 자라 그러시고 그래서 한번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당연히 제가 침대에서 잤습니다. 어른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겠다. 네, 뭐 그랬던 기억이. 혹시 그 누군가 신영목 선생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께서 제동씨께 신영목 선생님은 어떤 분이냐? 라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답변을 주시겠어요? 그 궁금하시면 알아보라고 말씀드리죠. 왜냐하면 제가 뵌 신영목 선생님은 제가 본 거고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경험,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다 이미 메타버스라는 그 다중세계라는 개념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전부 다 사실은 다중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각자의 경험 속에서 뭐 크게 보면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이 보는 세계가 다를 거고 더 들어가면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의 세계가 다를 거고 또 남자로서 보는 세상이 다르고 여자로서 보는 세상이 다르고 또는 그 성소수자분들이 보는 세계관들이 또 다를 거고 뭐 성소수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네요. 그분들 입장에서 또 소수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성에 대한 개념이 다르신 분들이 볼 때는 또 다를 거고 그런 아주 다중적 세계, 그러니까 저의 세계가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신영복 스님을 제가 봤다 하더라도 저의 세계를 통해서 본 것이기 때문에 그게 신영복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게 저에게는 진실이지만 남에게는 그게 진실이나 사실일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저한테 어떤 분이냐라고 물어보면 만약에 그분이 궁금하면 이렇게 알아보시면 되고 제가 본 세계가 어떠냐고 얘기하면 저는 아까처럼 그런 얘기를 저한테는 그냥 때로 연구실에 계실 때는 교수님의 모습이셨고 밖에 나가서 담배를 빌려주실 때는 진짜 선배처럼 그런 모습이셨고 그다음에 바닥에 주무실 때는 오랜 기간 동안 수영 생활을 한 아주 베테랑 수영자의 모습이셨고 그런 각각의 모습들을 저의 눈을 통해서 본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랬고 근데 만약 그게 궁금하시다면 뭐 책을 읽어보시든지 아니면 여러 그림들이 있으니까 보시는 것이 옳지 않겠나 라고 말씀드리죠. 담배를 피우실 때는 불까지 이렇게 스님이 제가 라이터를 드렸을 때도 있고 그냥 제가 쌤한테 담배 주세요 뭐 이렇게는 못하죠. 라이터도 그냥 오히려 쭈뼛쭈뼛하고 저 뒤로 돌아가면 이리 와서 피우라고 이리 와서 피우라고 그냥 내 거 피우라고 아예 편안하게 이거 피우라고 그 선생님께서는 담배 뭐 많이 태우시지 않으셨거든요. 사람들하고 섞이면 맞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래서 저도 사실 고기를 거의 잘 안 먹는데 쌤 그때 그러시는 거 보고 딴 데 가서 고기 먹는 자리에서는 고기 먹고요. 왜냐면 제가 안 먹으면 딴 사람들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고기 안 먹었어요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 전에도 뭐 고기를 안 먹어야 돼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안 먹으면 그만이니까 근데 그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모두 고기를 먹을 때는 그냥 한두 점 같이 먹고 뭐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느끼고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뭐 또 각자의 스타일들, 각자의 형상들이 있는 것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쌤은 늘 그런 분이셨어요. 저한테 그렇다고 막 아주 많이 자주 뵙거나 그렇지도 않았지만 늘 이렇게 뵐 때마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되게 좋았어요. 저는 그냥 쌤은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제가 방송에 많이 나올 때니까 사람들이 저를 되게 많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애를 왜 좋아해? 그래서 아마 선생님께서 저 부부 같다 그러셨거든요. 나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사람들은 되게 좋아한다. 봤던 것 이렇게,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처음에 조금 서운했다기보다 그랬는데 쌤 입장에서는 봤을 때 이렇게 그러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되게 기존에 있던 스타일들의 개그맨들하고 좀 달랐으니까 저런 유형이 그러니까 말로만 하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어둡고 저런 유형들도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나중에 이제 그래서 늘 그렇게 좀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찾아뵈면 김장겸 쌤하고 늘 찾아뵈면 아주 따뜻하다고 느끼기에는 저는 좀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이렇게 좀 그 연세의 어른들하고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좀 잘 몰랐고 하지만 늘 밥 사주셨고 그 다음에 제가 무슨 부탁을 하면 거절을 거의 부탁도 잘 안 드렸지만 그래서 아마 쌤께서 예능 프로그램에 나온 건 그게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죠. 7일간의 기적이라는 프로그램 할 때 학교 와서 그 물건 교환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달하는 거였는데 거기에 나와주셨었어요.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도 좀 놀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거절하지 않는 거는 뭐 저희 부탁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호불호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바로 저 소파에서 저도 이제 선생님 강의를 늦은 시간에 강릉에서 와서 여기 밑에 1층에서 듣고 저도 꾸벅꾸벅 졸았죠. 그리고 여기 올라오시면 선배님하고 담배를 한 대를 딱 그때는 뭐 이 공간에 그냥 담배 한 대 정도는 허용되는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까이 가서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 끊었으니까. 근데 그 담배 냄새가 구수하고 선생님 담배 냄새는 좀 독특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두부 말씀하셨는데 선생님 강릉에 오시면 이제 같이 식사도 하고 특히 아침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제동 씨하고 어떤 그 두부 비유를 드셨는데 선생님이 두부를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요. 저는 계속. 그래서 매번 오시면은 아침에 가서 초당 순두부를 드시고 뭐 그랬던 기억들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계속 드셨구나. 저희가 살면서 김재동 씨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일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는 정말 지금 선생님을 딱 2번 뵀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번은 선생님이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금천구청에서 이제 콘서트 하실 때고 2번째는 제가 종강 10여 년 전에 이제 종강이 있어서 제가 이제 관악구에서 공유 활동가로 활동했을 때 이제 뭐 관악을 여는 사람들이라 해서 노래패를 만들어서 그때 이제 선생님 종강에 가서 한번 그 공연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김재동 씨가 오셔서 요 근거리에서 한 번 보고 오늘이 또 이제 2번째예요. 그때 너무 선생님 옆에서 딱 앉으셔가지고 선생님이 정말 이렇게 우리 장한 아들처럼 이렇게 아들 옆에 있어서 딱 끼고 계셔가지고 그때 인상이 아직도 파란 잠바를 입고 오셨었는데 그때 인상이 참 기억에 남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딱 뵀는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세요. 이제 10년 후엔 다르겠죠. 아니 근데 최근에 막 영상을 보니까 배꼽에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오전에도 하고 오셨어요? 그래요. 어쩐지 하루의 일정은 늘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시구나. 거의 뭐 갇힌 사람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배꼽에 하고 같이 사는 강아지 개하고 개와 함께 걷고 그게 딱 이제 돼야 그때부터 이제 제 생활이 시작합니다. 루틴이군요, 루틴. 근데 뭐 개가 이제 똥오줌을 집 안에서 안 하니까 무조건 밖에 나가야 되고 그것도 약간 집착인 것 같은데 개 똥오줌을 안 누이고 오면 제가 이렇게 막 불안해요. 그래서 거기 계시는 동물병원 선생님이 탄이는 분리불안이 없는데 오히려 같이 사는 형이 분리불안이 그게 꼭 떨어져서 분리불안이 아니고
강아지도 자기만의 시간이 네. 있을 수 있고 뭐 그런데 뭐 괜찮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 아 내가 분리불안이 있구나 그래서 탄이뿐만 아니라 모든 대상에 대해서 약간 분리불안이 있는 거예요. 네. 개하고 살면서 많이 배웠죠. 아니 근데 동물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 보면은 되게 주인하고 애완동물하고 거의 닮아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진을 인터넷에서 봤는데 네. 탄이랑 비슷한 거 같기도. 눈 크기가 어떻던가요? 네. 아니요, 지금 제가 탄이가 좀 옆에서 더 컸어요. 저는 탄이가 사실 좀. 먼 발치에서만 네. 봤거든요. 네. 광화문에서도 예전에 네. 먼 발치에서 보고 뭐 저런 사람이 네. 있어. 뭐 TV에서도 이렇게 보고 했는데 오늘 가까이서 이렇게 또 특히나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고구려계가 맞는 것 같아요. 기마민족. 기만민족. 네, 기만민족이 맞고. 네, 네. 생각보다는 큽니다. 근데 정말 조금 뭐, 더 생각보다는 뭐 그냥 필요한 만큼 있으면 된다고 그 같이 살면서는 이렇게 저도 같이 함께 사는 게 처음인데 이게 주인이라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주종 관계는 아니고요. 보니까 이렇게 살아보니까 왜냐하면 얘도 얘의 견생이 있고 개로서의 그 개성이 있고 저는 또 사람으로서의 사생이 있는데 인연이 돼서 이렇게 같이 사니까 가끔 걸을 때 보면 뭐 줄을 메고 있긴 하지만 그 아이가 앞에 걸을 때는 그 아이가 주인이고요. 근데 이제 그 매번 똑같은 길을 가도 얘는 늘 정말 맨 처음 세상에 나온 애처럼 냄새를 맡으면서 돌아다니거든요. 그런 거 볼 때 이렇게 처음처럼 이런 거구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하고 우리는 이렇게 다니면 이렇게 익숙해지잖아요. 근데 걔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주구라고 하는 그런 뭐 얘기도 하고 하잖아요. 주인과 개의 어떤 그런 관계가 상하 이렇게 복속적인 관계고 뭐 마치 근데 어떤 주인의 어떤 입장에서 너무 이렇게 자유롭게 또 어떤 탄이를 정말 이렇게 평등하게 이렇게 대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너무 주관이 개입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뭐 평등하게 대한다기보다 사실 뭐 평등하죠 뭐.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조금 이렇게 화를 낼 때도 있고 막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그 같이 사는 집안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이 저는 없으니까 관계에 대한 그런 어떤 성찰은 오히려 탄이하고 그래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얘는 4발로 걷고 저는 2발로 걷고 그런 다름이 있고 또 허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얘들이 오히려 더 훨씬 더 월등할 수도 있고 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 거며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 거며 뭐 그런 관계에 대한 성찰은 오히려 탄이를 통해서 많이 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그 만화 그리는 강풀이라고 있는데 그 친구가 나 강아지랑 같이 살게 됐는데 의식적으로도 자꾸 키우게 되는데 이런 표현은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같이 살게. 같이 살게 됐는데 어떻게 같이 살아야 되냐? 그랬더니 친구가 그냥 천재 개하고 같이 사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앉아 있을 때 앉아라고 얘기하고, 서 있을 때 서라고 얘기하고, 잠잘 때 조용히 옆에 가서 자 이렇게 얘기하고, 밥을 먹을 때가 되면 먹으면 아유 잘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똥을 누면 잘 놓다 이렇게 얘기하고, 형 그걸 치우면 되고, 걔가 치울 수는 없으니까. 그러다 보면 대신 나중에 그 아이가 형 똥을 치워줄 거라고 기대하지 말고 뭐 그런 기대는 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커서 나를 뭐 출세해가지고 뭐 내 노후를 보장해주고 이렇지 않잖아요. 그런 기대가 없는 관계가 좋은 관계구나 하는 생각은 좀 들어요.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그저 나하고 똑같은 날 가거나 아니면 내가 하루 정도 더 사는 게 얘한테 좋을까 이런 생각하다가도 또 달리 생각해보면 얘도 그냥
다른 사람하고 한번 살아보는 것도 괜찮지. 웃으면서 한번 하고요. 얘한테 안 물어봤으니까. 네, 그런 생각은. 요즘 네. 보면은 네. 그 제가 몇 편의 유튜브나 이런 것들 요즘 근간에 유튜브를 좀 봤는데 예. 그리고 그 상담하는 그 코너도 봤어요. 상담? 주진우 그 예예예. 네네. 예. 이렇게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은데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의뢰자들한테 고민을 의뢰하는 사람들한테 참 따뜻하게 위무해 주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인정해 주고 그리고 본인의 어떤 그런 자존감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장시켜 주려고 애를 쓰고 뭐 그런 이제 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게 김제동식 상담이구나. 우리 학교가 사실 그래요. 아이들이 칭찬을 받기 위해서 가는데 칭찬을 안 해줘요. 저희 어렸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냥 학교 가면 매 맞고 돌아오는 곳, 칭찬을 못 받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뭐 요즘 아이들은 이제 급식이 나오고 또 친구들이 있으니까 사실 그 가운데서도 저도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시절을 생각해보면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학교에 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너무 고마워요. 어제 그저께 우리 초등학교 그 동창회를 했는데 이 친구들이 모두를 같이 버텨주게 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떤 칭찬이라고 하는 말씀 이렇게 드리면서 그 생각이 보통 나네요. 네. 저는 뭐 칭찬 이런 거는 잘 이제 모르겠고 상담이라고 하기에는 또 상담 전문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건 아니고 대단한 수준이었던 그냥 것 이렇게 같아요. 아니요 그냥 그렇게 웃으면서 하고 지금 네네. 제 인생도 맨날 괴로워서 살기 뭐 보덕보덕거려 누가 누구를 상담해서 그래서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르치려야 가르칠 수가 없고요. 예. 뭐 제가 아는 게 있어야 누구를 가르칠 생각이 들죠. 뭐 그게 아는 게 없다는 거는 제 나름대로 아는 것이지 이분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사실 전혀 아는 게 없잖아요. 근데 다만 이분들은 이렇게 그 이야기하는 순간 그분들의 마음 이야기하는 순간 이미 반 풀리는 거고 우리가 그래서 무당이나 뭐 종교 시설에 가더라도 기도할 때 자기가 자기 마음을 꺼내놓는 순간에 이미 반은 풀려 있는 거고 그 다음 역할은 저는 이제 사람을 웃기는 사람이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재밌게 이렇게 이야기할 거냐. 근데 재밌게 이야기한다는 건 사실은 시선을 달리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 시선이 이게 맞다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보면 나는 이런 시선으로도 보인다 하면 그분들이 웃으시는 거거든요. 저건 내 문제를 저렇게도 보는구나. 그 다음에는 어쨌든 해결의 몫은 그 본인에게 당사자에게 있고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제가 무슨 상담한다 그러면 뭐 그 이제 뭐 문맥으로 나가면 그렇게 나가니까 뭐 김제동 상담 이렇게 나가면 이제 그것만 보고 뭐 네가 무슨 상담을 하냐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말씀이 맞아요. 저는 상담을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이미 장이 깔려 있으면 내놓는 순간 이미 그건 그 순간 이미 그게 다 반 이상은 그분들이 그런 결정을 한 순간 해결이 된 거고요. 저는 그걸 가지고 이제 그 개그맨 코미디 그 광대의 시선으로 이걸 보고 그냥 놀이화 시키고 근데 놀이화 시킨다는 게 그걸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를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조금 해서 이렇게 그 어떤 시중에 보면 되게 날씨 좋은 날 내 고민을 가지고 아파트 베란다에 나가서 말렸더니 가지고 놀 크기만큼으로 변했다. 약간 이런 내용의 시가 있거든요. 툭툭 차고 놀 만큼의 그걸로 변했다. 그래서 그냥 바삭바삭 말릴 시간을 좀 드리는 거고 그러면서 그 시간 동안 지루하니까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상담은 상담 전문가분들의 몫이 있고요. 하지만 가끔 라디오나 이런 데서 하는 거는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가끔 예전에 제가 뭐 어떤 스님한테 아이고 이거 뭐 벌써 40인데 이거 혼자 살아서 큰일입니다. 그랬더니 나는 60인데 혼자 사는데 별일 없이 사는 뭐 그게 꼭 비교해서 그렇다기보다 저쪽에서 보면 이런 시선이 될 수도 있겠구나. 뭐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게 사실 시정 목사님은 담론을 쓰셨고 저는 농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사람이 웃는다는 힘은 완전히 시선을 달리해서 보는 거니까. 근데 시선을 달리해서 보는 그 자체가 옳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시선으로 이걸 볼 수 있겠구나 할 때 그 사람이 가지는 회복 탄력성에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우리 축구 잘하고 나면은 밤에 자듯이 운동 많이 하고 나면 자듯이 그러니까 어차피 잠을 자고 못 자고는 그분의 몫이지만
이분이 축구가 필요하다 그러면 축구의 시선으로 한번 얘기하고 야구가 필요하다 그러면 야구의 시선으로 한번 얘기하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분에게 맞지 않다 하더라도 사실 본전이거든요. 어차피 이분을 꺼내놓은 것 자체로 이미 그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큰 부담 없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최고의 보약이 뭔지는 아시죠? 최고의 보약. 아직 제가 보약 같은 걸 잘 안 이미 주고 계시잖아요. 웃음이에요, 예. 웃음. 아, 국민들에게 최고의 보약을 주고 계시는 아유.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까지는 아니고요. 국민들에게 주시는 분들은 국민 개그맨들이 딱 그래서 뭐 이렇게 짬 돼서 시간 예. 되면 예. 네 그래서 아이들 만나러 다니고 뭐 아이들하고 웃고 그 가끔씩 그 이렇게 지금 저 고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중학교 강연은 중학생들은 사실 이렇게 많이 모이면 집중하기가 사실 좀 힘들고요. 근데 이제 신청한 학생들은 또 중학생들도 굉장히 또 잘 들어주고 이래서 오히려 제가 굉장히 기뻤고요. 네. 그리고 어떤 고등학교에 갔더니 그 중간고사 기간 끝나고 했는데 그 한 아이가 와가지고 석 달 만에 처음 웃었다고 고맙다고 그 막 시험 고민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래서 그 스쳐 지나가면서 그런 말 하는데 그 그런 얘기 들을 때가 사실 그게 저한테 제일 큰 보약이죠. 네, 네. 사실 이렇게 다니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또 막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어떤 분들은 아 왜 저기는 하고 여기는 안 해주냐 하고 짜증을 내실 때도 그렇죠. 있고 그러면 저도 이렇게 그 화가 날 때가 있거든요. 아니 지금 근데 그것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 때문에. 예, 근데 뭐 그 선생님 입장에서도 짜증을 내신다기보다는 그만큼 간절하신 거죠. 바로 옆에 있는 학교에서 했는데 우리 애들도 그래서 순간적으로 딱 화가 났다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그 화가 나는 저도 옳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이 선생님 진짜 애들 진짜 아끼시는구나 아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서로 둘이 웃죠. 아이고 알았습니다. 이거 뭐 어떡하겠냐고. 그래도 시간이 안 된다고. 애들 아끼는 만큼 나도 반만 아껴달라고 지금. 못 간다고 일정이. 네, 뭐 그런 얘기하면서 갑자기 보약에 얘기하시니까 그 생각이 나요. 네.